한국에 사과해라. 한국인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최근까지만 노코리아 시위를 하던 태국인들이 갑자기 태국 정부에게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태국 사람들은 이런 태세 전환을 하게 된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에밀리 탐프선이라고 해요. 저는 태국에서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5년째 일하고 있어요. 정말 다사다난한 시간이었죠. 태국은 원래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아름다운 해변, 풍부한 문화, 친절한 사람들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관광객들이 대거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처음 방콕에 도착했을 때를 기억해요. 이미 유럽, 미국,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온 관광객들로 도시가 북적였어요.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들은 뭔가 특별했어요. 단순히 해변에서 쉬거나 파티를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현지 축제에 참여해서 전통 태국 춤을 배우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자주 봤어요. 좁은 골목길에 있는 작은 가게에 들어가 주인과 어설픈 태국어와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정말 정겹더라고요. 어느 날 치앙마이의 작은 사원에 갔을 때였어요. 한국인 대학생들이 한 무리 있더라고요. 그들은 승려가 알록달록한 벽화에 대해 설명하는 걸 아주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했는데 승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순간 이게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태국 사람들과 한국 방문객들 사이에 진짜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 일은 이 좋은 분위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관광객과 현지 사람 모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환경을 해치거나 태국 문화를 너무 많이 변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싶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됐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책임 있는 관광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사용하고 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종교적인 장소에서는 항상 예의를 지켰어요. 덕분에 제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태국에서 한국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느꼈어요. 카페에서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한국 드라마가 TV에서 방영되었죠. 태국의 10대들은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제 눈앞에서 문화 교류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일방적인 게 아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 태국 마사지나 무에타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여행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친구들에게 태국 여행을 추천했어요. 완벽한 상부상조의 상황이었죠. 푸켓의 한 호텔 주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주인은 한국인 손님들이 자신의 사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말해주더라고요. 그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규칙을 잘 지키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 호텔을 소개해줘요. 정말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태국과 한국 간의 이런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적 이해를 높이며 두 나라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때로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문화 차이로 오해가 생기기도 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았어요. 이 일을 하게 되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태국의 관광산업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더 큰 도전들이 곧 닥쳐올 줄은 몰랐어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겠죠. 지금은 태국과 한국이 관광객 한 명 한 명을 통해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어요. 이건 저에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아름다운 우정이 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었어요.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정말 기대돼요. 숫자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 여행 한 번에 평균 250만 원 약 0달러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 방문객들이 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였어요. 와우,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사무실에는 저 혼자였지만 그 숫자는 정말 놀라웠거든요. 제가 처음 태국 관광청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5년 전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꽤 괜찮은 호텔과 리조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돈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창밖으로 방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새로운 고급 호텔들이 도시 위로 우뚝 솟아 있었죠. 제 머릿속에는 같은 일이 푸켓과 코사무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이런 멋진 장소들은 최고의 것을 원하는 한국 여행객들을 위해 특별히 지어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호텔만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보고서를 흘려보면서 한국 방문객들이 우리의 관광, 산업 전반에 걸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고급 레스토랑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었고 고급 쇼핑몰에는 디자이너 매장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투어 회사들도 한국인 손님만을 위한 특별 패키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하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태국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저는 시내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붐비는 거리를 걸으면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새 가게들이 많아지고 택시도 많아지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는 잠깐 간식을 먹기 위해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카페 주인인 친절한 태국 여성 노이가 저를 관광청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알아보시고는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에밀리, 그녀가 불렀어요. 여기 앉아요. 어떻게 지내요? 노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는 한국 관광객 덕분에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말해줬어요. 그들은 내 망고 찹쌀밥을 정말 좋아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3명의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야 했어요. 노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지만 동시에 생각에 잠겼어요. 이 관광붐 덕분에 얼마나 많은 태국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을까? 사무실로 돌아와서 숫자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운송업, 호텔, 레스토랑, 상점에서 생겨났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알아보니 몇몇 한국 기업들이 태국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은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문화를 이해하거나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이건 정말 멋진 일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귀중한 기술을 배우고 있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점점 더 흥분하게 되었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더 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모두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었죠. 지난주에 만난 젊은 태국 여성 플로이와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방금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고 자부심에 차 있었습니다. 에밀리, 전 한국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지금은 고급 호텔에서 일하면서 매일 손님들과 대화하고 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플로이의 이야기가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이 관광붐이 단순히 숫자 이상의 것이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진짜 사람들의 새로운 성공 방식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어요. 짐을 챙겨 퇴근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태국은 언제나 아름다운 나라였고 멋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에 얼마나 특별한 나라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내일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계속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투자하는 한 태국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절대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까지는 태국과 한국 사이가 완벽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문제가
정원에 난 잡초처럼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일은 한국에서 새로 나온 몇 가지 규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나라들이 규정을 바꾸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점점 걱정스러운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느 저녁 사무실에 앉아 한 보고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국 관광객의 비자 거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어요. 가끔 있는 일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피곤한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더 들여다볼수록 상황은 명백해졌죠. 뭔가 확실히 잘못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저희 팀의 분위기는 긴장되고 불안했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시작했어요. 몇 시간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뭐가 원인인지 고민했죠.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그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에서 태국 관광객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퍼졌어요. 공항 직원들이 무례하게 대하고 장시간 신문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경험담들이 올라왔어요. 어느 날 밤 페이스북을 스크롤하다가 읽는 글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인천공항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다시는 한국에 가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관광객들 대부분이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을 사랑했어요.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돈을 모아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나라를 방문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배신감과 상처를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태국에서 만났던 한국 관광객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환대와 따뜻한 미소로 맞이받았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같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건 불공평해 보였어요. 이 상황은 저희 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한국 투어를 전문으로 하던 여행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한국 손님들을 주로 봤던 호텔들은 예약이 줄어들었고 심지어 한국에 관한 콘텐츠를 만드는 인기 유튜버들도 팔로워를 잃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방콕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나 정말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 손님의 절반이 한국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오질 않아.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 정말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친구의 사업이 공경에 처해 있었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죠. 돈 문제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 친구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손님들과 관계를 쌓아왔어요. 그들을 가족처럼 여겼는데 그런 손님들이 오지 않게 된 거죠.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지면서 문제는 더 커졌어요. 한때 굳건했던 태국과 한국의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죠. 카페에서는 한국 제품을 보이콧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TV에서는 태국이 한국에 보복해야 한다는 논평이 나왔어요. 심지어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던 한류 열풍도 빛을 잃고 있었어요. 시청률 1위를 차지하던 한국 드라마가 이제는 시청자를 찾기가 어려웠고 몇 분 만에 매진되던 K-팝 콘서트에는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친한 친구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서로에게 많은 것을 주고받으며 성장해왔던 두 나라가 이제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뭐가 잘못됐던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느 늦은 밤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사무실에 앉아있던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무언가를 해야 했어요. 그것도 빨리요. 태국 관광산업의 미래와 한국과의 관계가 여기에 달려 있었어요. 그 순간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두 나라 사이에 커져가는 간격을 어떻게든 메울 방법을 찾겠다고요.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이 상황을 되돌려 놓을 거예요. 앞길이 험난해 보였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결국 친구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양국의 중요한 인사들과 만남을 주선했어요.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서 비자 문제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죠. 공항에서의 부당한 대우가 태국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이 더 쉽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죠. 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태국에 있어 한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는 큰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들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문화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죠. 우리는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 음식을 즐기고 우리 사원을 방문하고 현지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우리와 한국의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됐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영원히 한국 관광객들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에서 온 방문객들을 유치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어요. 태국의 숨겨진 명소들, 많은 관광객들이 아직 잘 모르는 곳들에 대한 멋진 영상을 제작했어요.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우리의 아름다운 해변,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을 홍보했어요. 또한 환경보호와 문화보호에 집중하면서 태국을 앞으로도 오랫동안 방문하기 좋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건 한국이 마침내 태국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를 더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을 때였어요. 그 순간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우리 두 나라가 다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죠. 태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여행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게 되었고, 우리도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길 바랐어요. 상황이 점차 나아지면서 저는 이번 힘든 시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가장 큰 교훈은 특정 한 나라의 방문객들에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다양한 나라의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야 어떤 그룹과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그룹들이 우리 경제를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나라를 더 잘 돌봐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도 배웠어요. 호텔과 여행사들에서는 더 친환경적인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숲과 해변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이것은 환경을 위한 좋은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관광객들에게 더 매력적인 태국을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는 또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한국 방문객들이 더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태국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자 상황은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고급 호텔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어려움을 겪던 작은 사업들도 다시 살아났어요. 관광업에서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도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방콕 같은 큰 도시들뿐만 아니라 치앙마이나 푸켓 같은 작은 곳들도 회복하기 시작했죠. 저는 우리가 이루어낸 일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함께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태국의 관광산업을 구해냈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한국과의 우정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노력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미래를 바라보며 저는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태국이 그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강해졌어요. 우리의 관광산업은 이제 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해졌고 한국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아졌어요. 저는 이번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해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호텔 주인들, 투어 가이드, 정부 관료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어요. 우리는 태국이 단지 아름다운 여행지일 뿐만 아니라 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나라임을 전 세계에 보여줬어요. 방콕의 스카이라인 위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내일은 새로운 관광객들, 새로운 우정, 그리고 태국의 특별함을 세상에 보여줄 새로운 기회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에 함께하며 태국 관광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설레요. 방콕의 번화한 거리들을 걷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도시가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이었거든요. 관광객들의 말소리와 번영하는 경제의 에너지가 가득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태국 관광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걸 생각하면 믿기지 않았죠. 저는 작은 카페에 들러 평소 좋아하는 타이 아이스티를 주문했어요. 주인인 솜차이가 반갑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이제 다시 장사가 잘 되어 에밀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왔고 제 새로운 망고 찹쌀밥을 무척 좋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솜차이.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니 정말 기뻐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마치 거대한 산을 올라 꼭대기에 다다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죠. 우리는 어렵게 교훈을 얻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또 하나의 큰 교훈은 바로 존중과 이해에 대한 것이었어요.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관광업에서 돈을 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우정과 연결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했어요. 한국 관계자들과의 회의들을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정말 긴장되고 불편했지만 서로 대화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상황이 나아졌어요. 마치 두 친구가 차이점을 극복해가는 과정 같았죠. 차를 다 마셨을 때 근처 사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한국인 관광객 무리가 보였어요. 그들이 웃으며 즐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이제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유럽인, 미국인, 호주인 등 다양한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어요. 다양한 방문객을 끌어들이려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해 벽에 붙어 있는 차트를 봤어요. 관광 수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양한 나라에서 온 방문객들로 균형 잡힌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이제는 어떤 특정 그룹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어요. 책상에 앉아 이번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해 봤어요. 큰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인내심과 창의성, 팀워크의 가치를 배웠어요. 무엇보다도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치앙마이에 있는 친구 플로이로부터 온 메시지였죠.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바쁜 길거리 음식 가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고마워 에밀리. 다시 장사가 잘 돼. 라는 메시지였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단순한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 실제 삶, 그리고 나라들 간의 진정한 연결에 대한 이야기였죠.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더 강해졌고 다양성, 존중, 지속 가능성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해가 지면서 도시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다가오겠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태국의 관광업은 단순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더 균형 잡힌 방식으로 번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